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이혼하게 된 여성입니다. 남들은 꽃잎 내리는 날 소중한 사람들이랑 소중한 시간 많이 보내고들 하는데 저는 이 기분 전환되는 시기에 이혼하게 되어 참 유감인 일이네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여기저기 떠들어보고자 사연을 올려봅니다. 다들 제 사연 다 듣고 나시면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과 저는 회사 면접관과 면접자로 만난 인연입니다. 남편이 저를 면접에서 뽑아준 상사였죠. 그곳은 서비스 관련 직장이었는데 남편이 제 인상을 좋게 보고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다고 해줬어요. 우리 회사가 그리 큰 건 아니어서 밥을 먹거나 일을 하면 늘 같은 공간에서 몇 시간씩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안 친한 사람들과도 금세 말을 터서 정이 들어요. 저도 실제 입사 한 달도 안 돼서 부서 사람들이랑 사적인 대화를 할 만큼 친해졌었거든요. 그건 남편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이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부하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니 더 편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그런 점이 저도 모르게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남편에게 정이 들었고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줄 때마다 아주 경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자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긴 인연이 되더라고요. 때문에 각자가 미혼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되었고 그게 관심의 표현이 되어 우린 결국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누구보다 바랬던 분들이기에 당연히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의 홀어머니였습니다. 시모는 제가 처음 얼굴 뵈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태도를 취하고 계셨어요. 인상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 결혼을 반대를 한다는 걸 직감했죠. 당연히 이유는 몰랐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시모의 차가운 반응이 더 버겁더라고요. 나중에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도 시모가 저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이 팍팍 느껴졌어요. 분명 결혼 인사를 간 것이었는데 저만 시모한테 이것저것 질문한 게 다인 자리였습니다. 시모는 제가 묻는 말이 아니고서야 입도 벙긋 안 하셨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 나중에는 저도 뻘쭘해졌어요. 차라리 뭐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시비라도 걸어주길 바랬을 정도로 적막이 강해서 어색했습니다. 나중엔 남편도 시모의 태도가 기분 나빴는지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희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잔데 예의상이라도 좀 물어보고 그래라. 아들 입장 생각은 안 해? 궁금한 게 있어야 물어보지. 내가 무슨 질문 만들어내는 학생도 아니고 다 늙은 사람한테 무슨 그런 것까지 바라냐? 누가 소개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모의 대답에 남편은 한마디 더 얹으려고 하는 걸 제가 급히 말렸어요. 오히려 시모에게 관심을 부추기는 것이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적막을 견디고 있다가 얼른 밥 먹고 자리를 비켜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라도 하려고 소매를 걷었는데 시모가 그때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남이 자기 물건 손대는 거 싫어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퇴짜 맞고 물러서야 했습니다. 시모는 한시라도 빨리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눈치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남편한테 눈짓을 줬죠.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제게 눈길 한번 안 주면서 식탁만 치웠어요. 그러다 인사 타이밍을 언제 해야 할지 몰라 화장실이라도 한번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요. 화장실에서 한숨 돌리고 문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시모가 떡하니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진짜 깜짝 놀라서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곧 죄송하다고 얼른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그러자 시모가 제게 다짜고짜 통보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마라. 우리 아들 결혼할 사람 있어. 지금 며느리 될 아이 쪽에 사정이 생겨서 잠깐 결혼이 미뤄진 거야. 문제 해결되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니까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네가 먼저 물러나. 시모가 저를 왜 못마땅해 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에겐 소중한 인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딸을 옛날부터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고 싶어서 점지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이 아직 남편이랑 얘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남편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시모 혼자 밀어붙이는 상황인 건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일단 시모가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시모가 저랑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였더라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막상 명확한 이유를 들으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면서 당황스러운 거 있죠. 저는 결국 시모의 통보에 확실한 대답을 못 해드렸어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면서 작별 인사만 드리고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어차피 제가 이 사실 때문에 남편이랑 헤어질 것도 아니고 말을 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될 일이라서 말해버렸어요. 자기 결혼할 사람 있었어? 어머님이 나더러 미리 대기하고 있는 며느리 있으니까 자기랑 헤어지라고 하던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뭐? 이 엄마가 하다 너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했네. 그거 그냥 엄마 혼자 하는 소리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른이 하라는 결혼을 누가 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남편은 이 문제로 시모한테 한두 번 시달렸던 게 아닌지 지겹다는 듯 화를 내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캐묻고 싶었지만 남편 표정이 이미 지긋지긋해 보여서 그냥 입 다물었어요. 그 뒤론 정말로 시모가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수월하게 결혼이 진행되었죠. 남편이 시모랑 무슨 대화를 어떻게 설득한 건지는 따로 묻지 못했어요. 굳이 지나간 문제를 들추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남편이랑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론 저 혼자 시모의 눈치가 굉장히 보였습니다. 시모 표정이 저를 그리 반기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제게 두 눈 똑바로 뜨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분인데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닌 다른 며느리가 들어가게 됐으니 마음에 들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결혼 후에 있을 고부 갈등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죠. 남편한테 시모의 기분에 대해서 슬쩍 물어봐도 남편은 그저 시모가 더 이상 우리 관계에 대해 딴 말 안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만 하니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정도로만 알고 넘겨야 했죠. 그렇게 결혼을 마치고 저희는 합가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합가를 원해서였습니다. 시모가 합가를 원했을 때 남편이 단번에 거절했지만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미움털이 박힌 며느리라 시모랑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합가를 통해 점수를 좀 따고 싶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시모한테 그렇게까지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정말 괜찮은 며느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시모의 등짝을 감당할 각오도 많이 했어요. 시모가 자기 친구의 딸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딸을 며느리로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지 않도록 제가 며느리가 된 사람으로서 훨씬 더 잘해내고 싶었어요. 이왕 식구가 된 며느리는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합가 첫날부터 만반의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모를 위한 아침 밥상을 차리려고 했죠. 그렇게 다음 날 이른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아침 먹고 출근을 해야 해서 너무 피곤했지만 어제의 다짐을 생각하면서 차림새를 정돈하고 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서 기척 소리가 나길래 그때부터 주춤거리며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시모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아침 차리라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어머님 기상 시간을 몰랐네요. 내일부턴 더 빨리 일어날게요. 일하는 사람이 뭐하러 아침까지 차리려고.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눈붙이려고 해야지. 원래 집안일은 집에 있는 사람들 몫인 거야. 상 차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도와줄 거 없어. 한 50분 더 잘 수 있겠네. 얼른 좀 더 자고 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놀라야 할 부분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시모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에 기함할 것이 아니라 시모의 말씨와 태도에 기절초풍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의 시모는 제가 알던 시모와 확연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낯설어서 제가 당장 태도를 어떻게 받아쳐야 될지 계산을 못했을 만큼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제게 빈말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웃음까지 보여주면서 뭘 귀신같이 서 있기만 하냐고 나중에 졸면서 밥 먹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하대요. 진심 같아 보였어요. 정말 저에게 선심을 베풀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지나친 배려에 못 이겨 결국 얼떨떨하게 다시 방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곤 침대에 누워 한숨도 못 자고 생각만 했죠. 그날을 기점으로 시모는 그때뿐만이 아니라는 듯이 한결같이 상냥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사람이 많냐는 듯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친절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는데요.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상을 준비하셨고 제 손이 닿기 전 집안일을 먼저 해주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모 목소리도 듣기 힘들었는데 합가하면서부터는 제게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일하고 온 제가 피곤할까봐 안마 의자도 양보해 주셨습니다. 저 솔직히 합가한 후로 제가 다짐한 걸 하나도 지키지 못했었어요. 시모가 너무 잘해줘서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며느리로서 마이너스만 되는 것 같아서 시모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혼자 힘드시게 다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엄연히 이 집 안사람인데 같이 돕고 싶어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네가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기만 해도 피로가 싹 다 풀려. 내 걱정하지 말고 집에 오면 푹 쉬어.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까지 일하면 쓰나.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늘 이런 식이니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조금씩 시모의 배려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출근 때도 퇴근하고 와서도 시모 덕분에 맛있는 밥을 먹는데 엄마 생각도 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마냥 미안해하기보단 받는 만큼 고마워하는 것도 하나의 화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모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가가는 며느리가 되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매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비법 알려주시면 다음 쉬는 날에 봐서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아유, 됐다. 나도 너희들 해먹이는 재미로 자꾸 하는 거지 뭘. 그리고 너희들이 돈도 주지 않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용돈만 받고 놀 수 있나. 에이, 그건 어머님 놀고 먹으라고 드리는 돈이라니깐요. 어머님이야말로 그것 때문에 저희 신경 쓰는 거 그만하시고 제발 어머님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 마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고맙다. 집에 밝은 사람 하나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갈수록 환해지네. 저랑 남편은 서로 돈을 조금 보태서 시모한테 용돈을 주고 있는데 시모는 그걸로 적당한 선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적금도 넣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잘 못해주고 있는 반면 시모는 제게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니 용돈이라도 챙겨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5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는 그냥 제 마음이 시모에게 좀 더 쏠려서 개인적으로 20만 원 더 얹어드렸어요. 그러니 시모가 한날 제게 따로 찾아와 고맙다며 손까지 잡아주더라고요. 그날은 따뜻한 말까지 건네줬는데 진심으로 눈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런 귀한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하마터면 놓칠 뻔했네. 이전에 섭섭한 거 있었으면 그냥 늙은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하고 잊어줘. 그때 속상함을 안 잊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작에 제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의 차갑던 모습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고부 갈등을 너무 걱정했는데 시모에게 며느리로 인정받으니까 괜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었네요. 시모가 마음의 문을 대놓고 열어주니까 저도 자신이 생겨서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시모의 어깨도 주물러주고 일부러 시모랑 시간 내서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이 합가를 하자마자 임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모한테도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시모가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해주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시모가 잘해준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손주 결혼하는 것까지 보는 게 꿈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기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좋았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것 때문이라도 엄마가 당신한테 잘해서 다행이다. 이유가 뭐가 됐든 그 말을 들으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시모에게 아기를 빨리 안겨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가 희한하게 새 생명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자는 임신 때문이라도 평소 몸 조심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주의를 듣고 사는 존재치고는 제가 너무 임신이 안 돼서 갈수록 난처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은근히 임신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 음료 등을 마련해서 건네곤 하는데 저는 그에 마땅한 화답을 얼른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임신하고자 노력만 해온 것이 어느덧 3년이 되었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이랑 시간 내어 병원 검진도 받아보았어요. 남편도 저도 임신에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희망 고문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계속 보내다가 오랜만에 시모랑 과일이나 먹을까 싶어 시모 방을 찾아갔는데요. 시모 잠깐 화장실 갔는지 없더라고요. 시모 올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려고 방을 둘러보는데 화장대 앞에 통장 2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남편이랑 제가 주는 용돈을 차곡차곡 귀엽게 모으고 관리하던 시모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하나는 우리가 돈을 넣어주는 통장이었는데 하나는 처음 보는 통장이길래 시모가 그곳에다 적금을 넣나 싶은 겁니다. 궁금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열어봤더니 받는 사람 명에 소영이란 이름이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소영이? 시모랑 가족으로 지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시모가 방으로 들어와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호통을 치셨죠. 뭐야?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있어? 남의 물건에 손은 또 왜 대고? 네?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참외 먹으려고요. 방에 안 계시길래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주는 용돈 그 통장에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는 못 보던 통장이던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일일이 너한테 다 보고하고 살아야 되니? 아무리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방주인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락거리는 거야? 다시는 이 방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나가, 당장. 저 그날 시모의 무서운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반대했던 그 모습을 본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시모에게 쫓겨나고 말았어요.
당황스러운 상태로 방으로 돌아와 한참이나 멍을 때렸습니다. 혹시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어서 시모도 본의 아니게 예민해져 있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우리 가족의 스트레스가 맞으니 저도 참 면목 없는 입장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소영이란 이름도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요. 분명 받는 사람 이름에 소영이가 찍혀 있었단 말이죠. 소영이가 누구길래 시모는 소영이란 사람에게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날짜를 보니까 최근까지 일자가 찍혀 있던 걸 보면 계속 가깝게 지내는 인연이라는 것 정도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것 이상으론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뭐 없어서 시간만 흘려보냈어요. 그보다 문제는 시모와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의외로 시모가 먼저 제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세아가, 어젠 내가 너무 예민했지? 간밤에 안 좋은 꿈을 꿔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 바람에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너한테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멋대로 들어간 건 맞는걸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저도 어머님 물건 함부로 손대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손만 댔지 아무것도 못 봤어요. 걱정 마세요. 일단은 시모가 혹시라도 무엇을 걱정할까봐 그렇게 둘러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모가 눈에 띄게 안색이 밝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는 다소 찝찝한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고 시모와 저는 다시 평소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아파서 연차를 냈다길래 제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입장인지라 걱정되어서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 급하게 마무리만 한 뒤 저도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따로 문자만 넣은 뒤 귀가를 했어요. 도어락을 열고 집에 갔더니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방에 있나 싶어서 기웃거렸는데요. 느닷없이 화장실 쪽에서 무슨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남편과 시모가 티격태격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걔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런 걸 한다 했다고? 난 싫어. 둘이서 한 맞춰온 걸 왜 나한테 하라고 강요해? 난 싫다고. 너더러 같이 살아달라는 거 아니잖아. 직접 살 부딪히란 소리도 아닌데 그거 조금 담아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내가 결혼 양보해줬으면 너도 이건 해줘야지. 그때 남편이 시모를 밀치고 화장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당연하게도 저를 맞닥뜨렸죠. 저를 마주하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내질렀어요. 금세 시모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시모랑 왜 다투냐고 물었는데 남편이랑 시모가 금세 대면대면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남편을 따라가서 한 번 더 물었지만 시모가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한다는데 그 정도로만 말해주고 더 이상은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를 회피만 했어요. 그렇게 자꾸 원인 모를 찝찝함만 쌓여가는 채로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임신 하나만 신경 쓰기도 너무 벅차서 끝내 다른 건 저절로 관심을 놓게 됐어요. 보고 듣고 찾는 것까지 모두 임신에 관련된 정보들에만 신경을 몰두하게 되었죠. 제가 노력하는 만큼 남편도 함께 노력해줘서 마음이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또 시모가 결과물을 재촉하는 분도 아니셨던지라 임신의 실패에도 절망스럽진 않았어요. 다만 지치긴 했습니다. 목표 지점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그것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못해서 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시모는 이제 저를 돕는다고 임신에 좋은 것들까지 챙겨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이 미안해서 한날은 시모를 위해 제가 아침밥을 해볼까 싶어 새벽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시모가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기척을 내고 있더라고요.
결국 또 아침밥 준비는 시모한테 양보해야 하나 싶어 할 수 없이 시모를 돕기라도 하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마침 시모가 통화를 하고 있어서 잠깐 기다렸는데요. 걱정 마라, 소영아. 내가 매일 아침마다 애들 국에 약 타고 있어. 임신이 될 일은 절대 없다. 의사가 말해준 치사량보다 훨씬 높아서 더 안전해.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랑 남편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릴게요. 알지 그럼. 너 말곤 그 누구도 내 며느리 못 돼. 다시 네 자리 찾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유, 불쌍한 내 새끼. 내가 얼른 가서 몸조리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엄한 시간만 뺏기고 있네. 저 순간 뭔가 잘못 들은 줄 알고 한참 고쳐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모의 통화 목소리는 여전히 애달프고 통화 대상은 시모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놀라서 바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모 입에서 소영이란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 소영이더러 며느리라 일컬었잖아요. 듣자 하니 내용 정황상 시모가 말했던 소중한 친구의 딸은 다름 아닌 소영이인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즉 우리한테 받고 있던 용돈을 적금에 넣는 것이 아닌 소영이란 여자한테 붙여주고 있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영이란 여자가 바로 시모가 원했던 며느리라는 사실도 되겠죠. 불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이대로 계속 임신 못하게 막다가 손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확 쫓아내버리면 돼. 지도 할 말 없을걸? 참, 너는 오늘 검진 다녀왔지? 뭐라니? 애는 건강하다니? 듣자 하니 기가 막혀서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저는 당장 시모한테 가서 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곤 대신 전화를 받아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죠. 당신 뭐예요? 우리 어머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 원래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했던 분? 그래서 며느리로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저 몰래 계획이라도 짜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통화했던 겁니까? 제가 난데없이 퍼부어 버렸더니 상대방이 놀랐는지 바로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옆에서 시모는 눈이 동그래져선 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모의 폰을 식탁에 확 내려놓아줬어요. 그리고 대체 이게 다 뭔 소리냐고 따졌죠. 어머님, 저 다 들었어요. 이제 와서 괜히 어줍잖게 숨길 생각 마세요. 묻고 싶은 게 수두룩한데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임신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설마 저한테 무슨 짓 하셨어요? 저의 직설적인 지적이 그대로 통했는지 시모는 얼굴이 벌개져선 그제야 속내 밝혔습니다. 그 사실은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내가 피임약 좀 탔다. 네가 어디 내 며느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절대 내 며느리 못 돼. 내가 그렇게 안 놔둘 거야. 시모가 제 앞에서 악을 쓰며 저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 순간 역시나 결혼하기 전에 그 공포가 떠올랐는데요. 그와 동시에 그동안 시모와 웃으면서 지냈던 몇 년간의 추억들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절대 시모한테 며느리가 될 수 없다면 그럼 그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시모와의 시간이 행복했는데 시모한테는 그저 연기였고 저를 쫓아내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임신에 실패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저 그날 시모의 원망을 코앞에서 들으면서 속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냐고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려면 애초에 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는 처음부터 이기적이게 이 결혼 시작해서 끝까지 이기적일 뿐이었어. 나는 네 핏줄 섞인 손주 보고 싶지 않다. 네가 눈꽃만큼이라도 내 생각한다면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저 진짜 그날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고 살았던 고부간의 갈등을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결국 단 한 번도 시모의 인정을 받은 적 없는 며느리였다는 것이 허망하기 그지없었고 그저 허울뿐인 관계였다는 것이 너무 허탈했어요. 저를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 시모가 정말 미웠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깬 남편이 바깥을 나왔는데요. 제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놀라서는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울고 있는 저한테 대고서 계속해서 할 말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만 포기하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니까. 너한테는 이미 며느리가 될 애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 너도 이젠 자존심 상하지 않니? 이미 이런 집구석인 거 다 알았을 텐데 계속 붙어있는 것도 불편할 텐데. 결국엔 결혼 전부터 했던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나서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럽게 울고만 있었어요. 울다 보니 3년간 임신 못했던 게 시모의 이기심 때문이란 사실이 갈수록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절대 넘어가 주기 싫대요. 제가 불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모가 기뻐하게 될 날은 두고 봐주기 싫어서 무조건 시모를 고소하려고 당장 휴대폰을 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뭐 하나라도 건져서 시모의 잘못된 행동을 혼내주고 싶었죠. 그렇게 밖으로 따라나간 저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더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나타난 줄 모르고 아까 그 주제에 대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듣자 하니 그 소영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사실은 남편의 전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모가 그 여자를 며느리로 찜해놓은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여자가 시모의 며느리였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전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게 된 건데 시모랑 전처 사이는 엄마랑 딸처럼 엄청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남편과 전처가 이혼을 한 이유는 또 그 이유 때문이래요. 시모랑 전처 사이가 너무 쿵짝이 잘 맞으니까 남편이 둘 사이에서 많이 시달렸나 보더라고요. 누가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편애가 생겨버렸다고 하니 남편이 자연스레 바깥을 많이 나돌게 되었고 그럴수록 전처와 시모의 잔소리는 늘어가고 끝내 못 견딘 남편이 이혼을 한 경우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전처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서 계속 연락하고 지냈나 봐요. 남편의 전처에게 돈까지 주면서 말이죠. 심지어 미련만으로 모자라 남편과 전처의 재결합을 끊임없이 종용해온 것 같았어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틈만 나면 남편한테 전처 얘기나 안부를 전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이미 이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저를 더 비참하게 했던 건 뭐였는 줄 아시나요? 소영이 임신만 시켜주면 나랑 와이프 관계 간섭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두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건만. 근데 왜 약속 안 지키는 건데? 왜 와이프한테 다 얘기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이제 어쩔 거야? 누가 통화 엿듣고 있을 줄 알았겠니?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그냥 소영이랑 재결합해라. 소영이가 네 애 가졌는데 네 애 이대로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지금 마누라는 애도 없고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소영이는 이제 너 없으면 안 돼. 엄마가 피임약만 안 넣었어도 이미 와이프랑 나 사이에 애 생겼어. 대체 그런 짓을 왜 한 건데? 와이프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쩔 거야? 나는 지금 와이프 좋아한다고, 이혼하기 싫다고. 그럼 소영이는 저렇게 미혼모로 두겠다는 거야? 제발 우리 가족 다시 뭉치자. 너만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 들어보니까 남편이 시모의 등살에 못 이기는 척 전처를 따로 만나 임신을 시킨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심지어 임신 개월수를 따져보니 저랑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아이더군요. 시모가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데 황당한 것이 체외 수정도 아닌 잠자리를 직접 해줬다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날 수상쩍었던 둘만의 행동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아파서 연찬했던 날 둘이 화장실에서 어떤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시모가 남편한테 손주 씨를 좀 담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랑 작자가 그럴 바엔 전처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답니다. 이래나 저래나 떳떳하지 못할 짓을 한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 제겐 둘 다 쓰레기예요. 남편의 씨로 전처가 임신했잖아요. 저와 법적 부부관계 중에요. 이거 엄연히 불륜입니다. 어떻게 불륜을 이런 식으로도 벌일 수가 있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그저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어서 저는 모든 걸 촬영한 동영상 끄고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상종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으니 그만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었죠. 그러자 제 기척을 들었던 건지 급하게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 손길이 더러워서 바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 아마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네가 진짜 내 입장 생각했으면 네 엄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귀싸대기를 쳤어야지. 네가 한 게 뭔데?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 그래놓고 결국엔 네 엄마가 시킨 대로 그 여자 만나준 거, 애 만들어준 거, 싫다 해놓고 이젠 다시 재결합도 해줄 건가? 아니야, 내가 너를 두고 그런 여자랑 재결합을 왜 해? 나한텐 너밖에 없어. 거기는 하도 애만 만들어달라고 사정해서 그냥 그것만 해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니까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 장난하니? 불륜 저질러 놓고 거긴 그냥 유체적 사랑이었다. 정신적 사랑은 너뿐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 이제 너 말 아무것도 못 믿겠다. 믿고 싶지도 않아. 사실혼이었던 여자를 숨기고 결혼한 것만으로도 이미 넌 쓰레기 새끼야. 저는 남편과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밀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거실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대요. 아직도 자기가 저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당하게 저를 노려보고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거니? 그거 잘 됐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네가 안 나가주면 어쩌나 고민 많이 했거든. 그땐 우리 소영이를 데리고 들어올까 생각도 했었어. 저는 시모가 뭐라고 짓거리던 대답하지 않고 그냥 시모의 어깨를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저를 향해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부르길래 그제야 저도 대답을 해드렸죠. 전국 방방곡곡 뒤져서 그 소영이란 년 찾아내기 전에 상스러운 입 제발 닥치세요. 쓰레기들한테 내 시간 그만 낭비하고 싶어서 소송으로 끝내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저 자극하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낼 거예요. 당신들이랑 소영이 년, 그리고 당신 손자? 피눈물 흘릴 때까지요. 제 말에 도끼가 조금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저 진심으로 도끼를 품었었습니다. 시모가 아무 대답 못했던 걸 보니 화가 나 미칠 것 같던 제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긴 했나 봐요. 저 그대로 집을 나오려고 했더니 남편이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저를 한 번 더 붙잡더라고요. 근데 그걸 시모가 쫓아와 자기 아들을 잡아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저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시모는 저를 보내려 하니 모양새가 참 웃겼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당신이 소영이 애 지워달라고 하면 내가 가서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 하지 마. 부탁이야. 이놈이 정신 나갔나? 이미 마음 접은 애를 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저녀는 우리 집사람이 못 된다고 했잖아. 시모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열이 받았어요. 그냥 뭔가 이 집 식구들에게 이용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시간을 빼앗긴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시시하게 집을 나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까 시모가 저를 주려고 만들고 있던 과일 주스가 생각나대요. 거기에도 분명 피임약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저는 저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뿌리치고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생각을 바꾼 줄 알고 좋아하고 시모는 제가 생각을 바꾼 줄 알고 쌍욕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과일 주스를 들고 시모에게 다가갔어요. 시모는 그것을 자기한테 던지는 줄 알고 식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실컷 구경해주고 그대로 지나쳐서 시모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시모가 평소 애지중지했던 모피겉옷 찾아냈어요. 그 모피겉옷은 시모가 가진 재산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기도 했지만 우리 친정에서 예단으로 준비한 시모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정하지도 않은 며느리의 집안에서 받은 선물이니 시모한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일 주스를 바로 그 모피옷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러자 시모 비명을 지르면서 경악하더라고요. 시모가 저만큼이나 더 괴로웠으면 좋겠기에 집을 나서기 전에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해줬습니다. 저 소송할 거예요. 그렇게 아끼시는 며느리도 상간녀로 고소할 거고요. 돈 갚느라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 안 생기게 막아준 건 새삼 감사하네요. 내 아이한테 그쪽 같은 할머니 생겼으면 최악이었을 것 같아. 그만한 지옥이 또 어디 있었겠어요?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끼리 어디 손잡고 잘 살아보세요. 그 집을 나오자마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는 제 사정을 알고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엄청 기가 막혀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들을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까지 하여 위자료 두둑하게 받아냈어요. 부모님이 그건 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특히 전 시모보다 전 남편한테 더 실망하셨어요. 전 남편이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에 세상 참 무섭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도 설마 결혼 사실을 속이는 사람이 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겪고 나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네요. 역시 세상은 뭐든 함부로 단연지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전 현재 이직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먼저 일을 그만뒀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전 남편이 위자료 때문인지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연스레 눈에서 멀어졌어요. 전 남편이 사무실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기 전에 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청해서 시간을 내줬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처가 아이를 잃었다고 말이죠. 굳이 자기가 책임질 생각은 없었으나 그걸 빌미로 자꾸 자기 엄마랑 전처가 자기 발목을 붙잡아서 그냥 같이 살까 생각도 했다네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잃는 바람에 그런 생각 싹 접고 바로 전처를 내다 버렸답니다. 다신 보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죠. 제게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를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혹시라도 제가 먼 훗날 전 남편을 생각할 때 전처랑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떠올리진 말았으면 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마주한 시간이 전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충청도 어딘가에서 빚 갚으며 살아가고 있겠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이혼까지 가는 경험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혼이 누구에게나 올 수는 있지만 아무에게나 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뭔가 어긋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혼이란 결정이 저의 불행이 아닌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는 지난 과거를 잊고 다가올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가꾸면서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제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청취자